자, 신규 가입하신 클레이튼 커쇼 선생님 포트폴리오 전략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리노공업 하나마이크론 제주반도체 갤럭시아 머니터리 위메이드 어찌 보면 우리랑 비슷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결론은 지금 뭐 정리할 쪽의 기준을 먼저 좀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이제 어차피 가입을 하셨고 예를 들어서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 오늘 이제 리노를 우리는 오늘 매수세를 드렸어요. 기존에 이제 17만 4천 원대부터 이제 클레이튼 커쇼 선생님 갖고 오셨던 상황이고 우리는 오늘 이제 교육용으로 16만 원대 또 17만 원, 18만 원, 19만 원까지 계속 검색해 뜨는 이후에 오늘 기준에 이제 매수 강도를 드렸는데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미끄러져서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27,800원 평균 단가이신데 지금 수익범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력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IT 소부장 쪽을 주력으로 설정을 하고 있죠. 보유.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도 매매 전략을 같이 내보내드릴 거니까 보유. 위메이드도 지금 변동성 매매에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나머지 이제 우리기술 투자하고 제주반도체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방안에서 같은 전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기준에 우리기술 투자인데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 종목 검색기에 떴어요. 이날 떴겠죠, 당연히 어제 뜨고 오늘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일 만약에 변동성이 확장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액티브 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성향의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장중에 실시간으로 외국인 수급이 나오진 않아요. 프로그램 쪽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프로그램에서 일단 350만 주 매도, 260만 주 매수, 98만 주 매도. 근데 이런 종목의 특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여도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관여도가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기냐면 최소 15% 이상 뭐 돼야 되는데 어제는 그래도 뭐 10%니까 작지는 않습니다. 매도와 매수의 관여도. 어유 어제 굉장히 크게 관여가 됐네. 이런 케이스는 거의 드물어요. 그나마 시가총액 6천억이라서 그런가? 전체 거래량에서 오늘도 이제 나중에 마감 이후에 보시면 되겠지만은 전체 거래량에서 메이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그래도 15% 이상, 뭐 20% 가까운 관여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뭐 단기 성향의 외국인이든 흔히 얘기하는 검은 머리든 다 필요 없어요. 일단 메이저죠. 무슨 얘기냐면은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갖고 있는 쪽이란 말이에요. 뭐 검은 머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금을 집행해서 이제 변동성 매매를 한 건데 결론적으로 어제 들어왔던 물량 오늘 빼잖아요. 어? 그러니까 매매 신호가 잡혀질 때 그 접근할 수 있고 매매 신호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오늘은 매매 신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그래서 전일 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 놓고 보시게 되면은 조금 이따 이제 뭐 갤럭시 머티리얼즈도 설명을 드릴 텐데 어제 기준에 종목 검색기에서 뜨고 나서 9%의 수익 범위. 근데 이게 말이 9% 수익이지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28%까지 올라왔지만은 검색기에 뜰 정도가 되려면은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에도 순위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 부분을 전체 설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기술 투자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라는 범위는 거래가 빵 터지고 나서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이럴 때만 들여다보는 거죠. 냅뒀더니 이런 추세대로 가더라. 야 추세 끝내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 기준에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준에. 이 기준에. 무슨 얘기냐면은 패턴의 기준에서 상승 장악형이 떠 있고 상승 장악형 그대로 유지돼서 가고 있다. 이거를 훼손시키지 않는다. 월봉 기준에서 거래를 훼손시키지 않고 유지하는 한 캔들 패턴이 또 주봉에서 유지되는 한 난 그대로 가져갈 거다. 어디 한 군데에서도 매도의 신호가 없었다. 난 그냥 갖고 갈 거야. 여기서도 장악형 이후에 이렇게 떴어. 난 갖고 갈 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만 장악 확인형이 뜨더라도 여기가 이탈되면은 우리 교육
기준상 정리 기준입니다. 뭐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그럼 기다려야 되느냐? 그게 이제 좀 기준점 설정할 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흔히들 뭐 5일선도 보시고 어떤 분들은 뭐 3일선, 8일선까지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어떻게든 설정하실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5일선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5일 동안의 종가의 산술 평균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평균 거래대금이 얼마인지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어제처럼 상한가 수준으로 형성되다 보면 5일선과 현재 발생돼 있는 이격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지금 5일선 이탈되면 뭐 정리하겠다를 만약에 기준 잡으시면 그것도 기준점이 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6,290원이잖아요. 6,298원. 주가 밀릴수록 5일선은 5개 평균 단가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종가의 기준 산술 평균이니까 얘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지금 놓여져 있는 5일선은 밑으로 계속 내려가죠. 그래서 대략 6,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결론은 뭐 여기까지 진짜 나는 막연하게 갖고 갈 거다. 지금 뭐 이렇게 추세 좋은데 나만 내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상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스타트가 돼서 움직일 건지 이게 스타트가 돼서 움직일 건지 아니면은 오버슈팅 주고 여기서 꺾일 건지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보자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얘는 누적적인 수급은 어제 하루 뭐 200만 주, 뭐 240만 주 들어온 부분이 있다고 쳤을 때 오늘 지금 다 패죠. 왜냐면은 어제 들어온 240만 주가 예를 들어 누가 한 명이 산 거야. 그럼 3% 샀잖아요. 그래 놓고 주가 상한가 수준으로 어제 거래 평균 단가보다 더 땡겨놨죠. 근데 추가적으로 2, 3%더 사게 되면은 어떻게 지분 신고해야 된단 말이야. 불편하단 말이지. 그럼 자기들이 사고 그 다음에 안 사면 주가는 질질질 흘러요. 흐를 거 아니야. 더 이상 안 사주면 아 이거 뭐야 안 사나? 주가 밀리네?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매우 공격적인 부분의 흐름 빠르게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흐름.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조 이하일수록 또 5조 이하일수록 10조 이하일수록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메이저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지분 신고할 범위까지 살 수는 없으니까 그들도. 그래서 결론은 그 가늠하기 어렵고 막연하게 그럴 것이야라는 기준을 설정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도 뭐 어떻게 매매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주봉의 기준에 아직까지는 거래대금을 수반했다, 오버슈팅이 나왔다. 기술적으로 범위를 놓고 볼 때는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그 위쪽으로도 볼 수 있다.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렇게 자른다면은 대략 2,800원 위니까 7,600원까지 8,600원까지 볼 수 있다. 8,600원. 근데 권해드리지 않는다. 그거는 목표를 설정했을 뿐이지 간다 안 간다의 범위가 아니고 믿고 갈 수 있는 범위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벅차긴 하지만 얘도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벅차긴 하지만 이러한 누적 수급이 단기적으로 놓고 볼 때에도 4% 이상이 들어왔다. 그 금액이 만만치 않다. 그들이 빠져나가는 흐름에서 조정받는 게 아니라 들어온 쪽은 계속 매수를 하는데 시장 또 업황 거기에 뭐 기관들 쪽에 매도로 눌린 거다. 돌릴 때에도 이런 양봉이 나오겠죠. 이 크기에. 그래서 결론은 하여간에 어찌됐든 우리 기술 투자는 정리 쪽의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어차피 같이 가입하셔서 기준을 잡으시는 거기 때문에 정리 기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주 반도체인데 얘도 뭐 제주 반도체도 저평가 상태는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2,590억인데 우리 방안의 기준하고는 안 맞아요. 저평가 상태도 아니고 컨센서스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런데 주가는 뭐 주구장창 움직여 왔고 이러다 보니까 와 대박이네라고 하시는데 2,400개 종목 중에 이런 게 한 종목 그냥 월 단위에서 따블이 났다. 응? 거의 따블이 났다. 근데 이거를 이런 거래량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 이 종목을 마케팅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한국경제 TV에도 뭐 대박 나셨죠? 저 때문에 행복하시죠? 정신 나간 애들 본인 때문에 뭐가 행복해? 이런 거래량이 터진 날 하루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 수준?
그리고 나머지는 거래 급감했잖아요. 심지어는 요 정도 거래량이라면 환급성 자체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운 좋게 여기서 또 터져줬을 뿐이지. 아, 이건 운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분석을 했다. 아니, 어떻게 얘를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컨센서스 자체가 안 나오는데. 증권사 자체에서 코멘트 자체가 없는데, 거의 증권사에서 코멘트를 안 하고, 뭐, 그냥 뭐, 예를 든다면 보도자료는 아주 좋아질 수 있다. 이 정도 흐름에 메이저들의 누적적인 수급이 월등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결론은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주가가 올라왔다고 해서 좋은 종목이다 이건 아니고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개별 매매입니다. 시가총액이 안 되기 때문에 개별 매매예요. 뭐 이런 날 그리고 이제 횡보하거나 끊겨 그럼 정리 또 이런 날 거래가 터진 요 날 들어갔다가 거래가 계속 터지네 오케이. 근데 거래가 없죠. 이게 뭐 단일가 매매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거래가 없죠. 그럼 정리해요 이런 날도.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움직여 이거 못 쫓아가는 거지. 거래가 없는데 뭘 쫓아가. 단일가 매매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지금의 위치는요. 오늘은 조금 일부 거래가 터진다. 들여다볼 수는 있겠지만은 권해드리지 않죠. 이걸 뭘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거야. 응? 그러니까 뭐 메이저의 누적 수급이 있든 뭐 어떤 기준점이라는 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 보니까. 그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정리 기준 잡아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지금 그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우리 방안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얘기했던 부분은 종목 검색해서 이런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거 뿌려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방송 원고 올려드렸으니까 거기에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주세요 하고 그게 준비가 되면은 그걸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단순합니다. 지금 우리가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 뭐 들어갈 위치도 아니고 시가총액 부분도 그렇고 거래대금 부분도 그렇고 좀 불편해요.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지금 주가가 뭐 급격하게 많이 올라왔는데 4,800억이에요. 나와 있는 그 보도자료나 이런 내용들 다 지금 작업해서 올려드렸잖아요. 예? 오늘 그 방송국에도 여기에 조금 추가해서 이제 갖고 나갈 거고 결론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수 관련해서 이제 기준을 잡아드릴 거고 그 다음에 STO라든가 혹은 NFT 윈메이드 관련해서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좀 볼 건데 위험 자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 강세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해서 위험 자산 관련해서 그런 부분의 내용들 그래서 토큰증권 뭐 STO 시장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 뭐 이래 된다. 이건 뭐예요? 이슈죠. 말 그대로 이슈인 거예요. 이슈인 거지 얘가 지금 펀더멘탈을 개선시킬 내용도 아니고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게 아닙니다. 근데 검색에는 떠요. 펀더멘탈 외적인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니까 그래요.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거래가 수반되고 강세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검색에 떠주는 거예요. 12월 1일 그리고 12월 4일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도 그리고 나서 고점 찍고 미끄러진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뭐 그래봐야 이 두 가지 내용의 이슈입니다. 컨센서스 잘라서 보시면 뭐 내용이 사실상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평가도 아니고 성장성은 알겠는데 그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나와주면 그때 들여다봐도 된다. 근데 이 종목의 흐름 자체가 보셨을 때에 이렇게 지금 뭐 일자별로 얘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그 제주반도체인가요? 그 제주반도체처럼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주는데 이때는 거래대금이 없어서 들여다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수급 범위가 규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80% 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 시가총액이 뭐 1,000몇백억? 그럼 이걸 또 마케팅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뭐 윤정도도 뭐 방송 갖고 나가고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럴 때 비이성적인 거래대금이 터져서 전체 시장 거래대금 최상에 올라올 때 그럼 요런 날 한 번씩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런 날. 요 날 한 번. 이날 정리죠. 갖고 있었다면 이날 한 번. 꼬리 달렸으면 정리죠. 다시 갭상승 났으면 이날 한 번. 그리고 이날 한 번. 그러고 나서 투자 주의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날은 좀 피해 가시는 게 좋고 시장에서 좀
불편하다라고 금융당국이 설정을 해놓은 이런 범위를 뭐 난 필요 없어 그냥 갈 거야 큰 형들이 끝내주게 다 끌어올려 줄 거야 이거 왜 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한적이잖아요. 어? 그냥 뭐 기술적으로 그냥 철저히 개별 매매 기준에 아무리 기술적으로 좋다 해도 윤정두가 전체 방안의 전략 종목으로 이런 거를 편입한다 그러려면은 올 초처럼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5조 막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도저히 대형주 자체에서 거래대금이 안 나와.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AMG 엔터인가요? SAMG 엔터인가요? 응? 그런 종목에서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어도 어쩔 수 없잖아. 변동이 나오고 거래대금이 터지면 들여다보는. 그래서 이때 기준에 5만 원 미만에서 1조가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거래가 터지고 이제 이슈가 불거져서 움직인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검증받아야 될 게 많다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어찌됐건 결론은요. 거래대금이 시장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너무 제한적일 때는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응?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손이 나가지만은 뭐 손절 범위를 지금 수급에서 고려하기보다는 조금 과하게 뭐 변동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간의 변동성에서의 수익 잡아낸 부분도 있죠. 뭐 전일 대비해서 강세더라도 오늘 위에서 잡은 물량들에 대한 손실폭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일단은 보여주는 수급 범위하고 조금 전에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할 때 잡아드렸던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일단은 유지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신규 편입 가능하신 분들 편입 기준 설정하는 걸로. 그래서 대주주 지분 70.62%의 기준과 외국인 1%와 그다음 연기금의 4%의 매수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략을 잡을 수 있다면 기술적으로도 좀 들여다보는 거고 얘가 오늘 치고 올라가서 상한가를 가더라도 뭐 거래는 터져 있단 말이에요. 거래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면 굳이 그리고 그런 관점이어도 불편하다라는 내용이 대형주는 정점에서 3에서 5% 정도 밀리는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게 몇 퍼센트일까요? 9,200원에서부터 8,600원. 그러니까 뭐 툭 건들면 6% 밀려버리고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등락이 계속 나오면 마찬가지. 9,600원, 9,700원에서부터 8,900원, 6, 7%, 7, 8%. 무슨 얘기냐면은 6, 7%, 7, 8%가 밀리는데도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엔 골로 가는 거죠. 그게 얘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서도 그랬잖아요. 7월 말에 그렇게까지 기술적인 고점 신호가 나오는데도 냅두니까 더 가던데 뭐.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수준일 때 냅두면 되는 건데 정점 인식이 강화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수급이 터졌든가 아니면 거래되면 터지고 뭐 윗골이 운봉이라든가. 결론은 갤럭시 머니터리는 고점 대비 14%가 밀려 있어요. 일단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다시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개별적인 기준에서 뭐 오늘 직전 저점 찍고 돌리는 흐름에 뭐 3%든 2%든 돌렸을 때 기준에서 보는 게 맞고 그렇게 대처하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리노공업, 하나마이크론, 위메이드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뭐 위메이드야 뭐 그렇다고 쳐도요. 주성 하나 그다음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어떻게 설정하면 돼요? 일단은 신고가를 찍어주고 나서의 눌림폭의 흐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신고가를 찍어주고 나서 눌림폭의 해석이다. 그래서 일단 외부에 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종목군들 뭐 좀 문제가 되는 종목군들 갖고 계시면 가지고 오세요. 다 전략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정리해서 주력 포트폴리오 위주로 그다음 변동성 매매도 명분이 있는 종목 기준에서 좀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는 걸로 그렇게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오시면 이렇게 동영상 전략이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VIP방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 VVIP방으로 넘어오시고요.